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덕양산업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덕양산업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다가 현재는 조금 많이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단 리포트 내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 부진의 터널에서 탈출 중이라는 제목입니다. 내장, 의장 부품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VW향 배터리 BMA 매출 본격화로 미국 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있다. 현대모비스와의 사업 공유도가 높은 편으로 중장기 현대차 그룹향 BMA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여기는 내장, 의장 부품이라 되어 있는데 자동차를 보면 부품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 부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의장, 차체, 구동, 전장, 샤시 이렇게 5개 부품군입니다. 여기서 말한 거는 의장 부품이란 거는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의장 부품은 내장재하고 외장재를 합한 걸 의장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인들 생각하기에는 뭐 의장 부품? 이게 뭔 말이지? 생각하시면은 내장 부품은 들어봤죠? 외장 부품도 들어보셨죠? 두 개를 합해놓은 게 의장 부품이 보시면 되겠고, 차체는 말 그대로 뼈대입니다. 차에 대한 뼈대. 그리고 구동은 자동차가 움직이게 하는 거. 쉽게 말하면 엔진이 됐습니다. 엔진. 전장은 전기하고 관련된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샤시 같은 경우는 차체를 제외한 금속류를 전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추세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상승 고점 하고 난 다음에 현재 많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데 참 이게 저는 이게 별로 이렇게 그런 생각 안 들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내려왔죠. 조정 보였죠. 그리고 여기서 한번 저항을 맞고 다시 지지를 받고 다시 여기서 저항을 받고 다시 지지를 받고 다시 저항을 받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락 추세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별다른 어떤 악재가 나왔다기보다는 현재 어떻습니까? 이제 뭐 여름에 가장 핫했던 게 뭐죠? 다 테마주였잖아요. 무슨 테마 엄청 여름에 테마주 엄청나게 기승을 부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또 이게 또 2차전이가 조금 움직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 자동차주들이 정말 조금 힘이 없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업종이 자동차, 반도체, 조선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위치다. 그래 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지지대하고 저항대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590원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5,540원이에요. 여기는 힘없이 지금 이탈해 버렸습니다. 최근에 이탈해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5,590원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인데 여기를 좀 이탈했고, 이 밑에는 지지대는 지금 현재 4,600원에 있습니다. 자, 4,600원의 지지대가 되겠고, 위에 이제 1차 저항 때는 6,200원, 2차 저항 때는 7,400원이 되겠습니다. 자, 4,600원, 6,200원, 7,400원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있다가 이제 동영상 마지막에 한번 정리를 하는데, 이 정리하는 내용은 또 이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자, 이 종목 어떻습니까? 자, 외국인 45만 6천 주 한 달 동안 샀어요. 지금도 보시면은 계속 좀 사는 기조죠. 그리고 기관 한 달 동안 8만 4천 주를 팔았습니다. 계속 팔다가 지금 요즘에는 관망하고 있는데, 거의 기관은 연기금만 지금 팔고 있고, 다른 수급은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하죠?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는데 주가는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팔다가 지금 관망이에요. 근데 주가는 현재 계속 줄줄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핸들링한 수급은 메이저 수급은 아니고, 자, 개인이 핸들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들어오면 좋을 텐데 그게 뭐 그렇게 않다 보니까 주가 지금 현재 줄줄 흘러내리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비율이 1.8%, 이 정도 상당히 양호하죠. 코스피 200 밖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는 해당 사항 없겠습니다. 자, 최대주 지분율 보겠습니다. 최대주 지분율은 43%,
예, 이 정도면 양호하죠. 상당히 좋습니다. 자, 한번 이쪽 뭐 시총 볼까요? 예, 시총이 1,800원대네요. 예,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어떤 회사인지 아시죠? 아까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동차 부품회사입니다. 그 기관 같은 경우, 특히 투신이나 연기금 같은 경우는 자, 회사 내규가 있습니다. 자, 3천억 원 미만의 시총이 3천억 원 미만을 종목을 매수할 때는 왜 사야 되는지를 사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사유서가 뭐 잘못했다고 사유서 쓰는 게 아니라 왜 사야 되는지 그 이유를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보고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총이 3천억 원 미만에서 만일 시총이 3천억 원 미만인데 그걸 이제 사유서를 제출해 가지고 만일 주가가 오르면은 좋은데 주가가 떨어지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문책이 갑니다. 투신하고 연기금을 포함해 가지고 기관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총 3천억 원 미만은 기관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요. 투자할 때는 이걸 한 번 더 사야 되나? 만일 여기서 만일 수익을 못 낸다. 그러면 문책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시총 3천억 원이 기준입니다. 이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총이 3천억 미만은 그러니까 상당히 기관들이 한 번 더 생각하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특히 기관이 거의 지금 신경을 못 쓰고 있다는 거죠. 자, 실적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1조 3,482억 원이었습니다. 자, 2022년도에 1조 5,420억 원입니다. 자, 매출액 기억해 두십시오. 자, 1조 3천억, 1조 5천억입니다. 이게 동영상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63억에서 2022년도에 300억 원까지 상당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6, 5, 30, 5배가 됐다는 거죠. 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16억에서 115억까지 좋아졌습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 1분기 지나갔죠. 2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27억 원입니다. 작년에 27억 원이고 올해는 20억 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 1분기, 2분기 합하면 얼마입니까? 108억 원 정도 되네요. 대략 한 110억 원 계산하게 되면은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한 220억 되거든요. 작년에도 4분기 때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단순 계산하면 한 220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작년 수준까지는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4분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자동차의 좀 특성을 말씀드리면은 자동차는 연말이 되면 밀어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연말이 되면은 이제 연수가 바뀌면 차 값이 중고차 값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연말이 되면은 조금 싸더라도 조금 밀어내기로 좀 팔아버립니다. 어떻게 해서든 좀 싸게 하더라도 차를 좀 많이 파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신차를 사실 분들은 좀 싸게 사시고 싶으시면은 연말에 한번 알아보세요. 연말이 되면 12월이나 그쯤 되면은 조금 싸게 팝니다. 왜냐하면 해가 바뀌기 되면은 중고차 값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안 삽니다. 연말이 되면 잘 안 사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재고는 많아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약간 저렴하게 팝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품회사들 같은 경우도 연말에 또 실적이 좀 괜찮아지는 거죠. 동사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모르겠습니다. 올해도 그래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작년 수준까지는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488%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유보율 같은 경우는 421%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튼튼하지 않은 회사입니다. 부채비율 100% 미만, 유보율은 1000% 이상이 돼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은 둘 다 안 맞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1.99%밖에 안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죠. 일반 제조 5에서 8%를 감안하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좀 많이 약하네요. 자, EPS 같은 경우는 자 485원, BPS는 2,605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85원, 자 500원 한번 잡아볼게요. 500원 잡아보면 PER 한 11배 정도 수준입니다. PER 11배면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싼 것도 아니에요. 영업이익률이 1%라는 거는 제가 봐서는 PER 한 8배에서 한 10배 수준이 적당할 것 같아요. 조금 짜게 준다면 PER 한 5배에서 10배. 그러니까 조금 좁게 보면 8배에서 10배. 근데 현재 수준이 한 PER 한 11배에서 12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 싼 편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업 기어로 들어가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자, 어디서 매출이 나오느냐? 자, 칵핏 모듈에서 77%, 그 다음에 도어 트림에서 10%, 나머지 기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트림이라는 게, 트림이라는 게 의장 부품을 보통 트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의장 부품, 한문으로 의장 부품이라고 하겠죠? 한문으로는 의장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트림이라고 합니다. 트림. 그러니까, 도어에 들어가는 트림 부품이다. 쉽게 말하면 도어에 들어가는 의장 부품을 도어 트림이라고 합니다. 도어 트림이 뭐냐? 뭔지, 도어 트림이 뭐예요? 물어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쉽게 보면은, 우리 보면 차에 타잖아요. 그러면은, 그 차 도어에 보면은 우리 그 팔도 기대기도 하고, 거기가 보면 스위치 같은 거 있잖아요. 창문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 그런 거라든지 그런 각종 스위치 같은 게 붙어 있는 게 있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 PVC 사출로 하고 있는데, 그거를 만드는 게 그 제품이 바로 도어 트림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거기다 팔 기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거기다 스위치 같은 걸로 해가지고 창문도 올리고 내리고 뭐 그런 거 각종 스위치 같은 것도 들어있고 그게 바로 도어 트림이 되겠습니다. 이상 뭐 기본적으로 기본 상식을 알아두시면 좋죠. 자,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게 되면 최근에 유상증자한 건 없네요. 마지막 했던 게 1997년도네요. 때문에 아까 재무적으로는 그렇게 튼튼하지 않지만은 최근에 유상증자 한 게 없는 걸로 봐서는 유상증자 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관계사 및 연결 대상 회사로는 자,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 자, 다시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의장 부품이고, 자, 여기서 배터리가 나옵니다. 배터리는 동영상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가?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마지막 나오네요. 자, 덕양산업입니다. 오늘 종가가 5,540원입니다. 자동차 부품회사이고요. 수급적으로는 개인이 핸들링하고 있는데 현재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자, 21년 대비 22년 영업이익이 387.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가 성장된다는 거죠. 이게 잘못됐습니다. 맞네요. 21년 대비 22년 맞네요. 그리고 22년 대비 23년에는 그 정도 수준까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실적은 상당히 좋아졌다는 거죠. 자, 모멘텀으로는 자, 폭스바겐의 5조 원대 전기차 부품을 수주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부품이 뭐냐 한번 이제 찾아봤습니다. 여기에 지금 8월 10날 나왔던 이슈거든요. 이제 전기차 부품을 뭐냐 봤더니 BSA라고 합니다.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리가 되겠습니다.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리, 쉽게 말하면 배터리죠. 그러니까 배터리 보면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SK온, 그다음에 삼성 SDI 만드는 배터리 셀이 있죠. 셀과 셀을 그 안에서 직렬로 해가지고 배터리 뱅크라고 합니다. 뱅크를 만들고 뱅크하고 뱅크를 또 이제 그러니까 직류 교류, 교류를 해가지고 그걸 연결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보면은 배터리 셀도 있고 거기 안에 전선도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배터리를 보호하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BM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셀, 그리고 전선, 그리고 BMS, 그리고 배터리 케이스, 이걸 싹 합쳐놓은 것을 BSA라고 합니다.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리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8월 10날 나왔던 이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전장 부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전기차에서 배터리는 전장 부품이 아니라, 이거 모르신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배터리라고 하니까 전기와 관련된 거니까 전장 부품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데 배터리는, 전기차에서 들어가는 배터리는 전장 부품이 아니라 구동 부품이 되겠습니다. 차를 움직이는 힘이, 원동력이 배터리란 거죠. 쉽게 말하면 내연기관에 엔진이 차를 움직이게 하잖아요. 엔진과 똑같은 게 바로 배터리, 그리고 배터리 관련된 구동부품, 구동 모터가 되겠죠. 이런 게 바로 구동 부품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 내용에는 8월 10날 나왔던 이슈에는 전장 부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전장 부품이 아니라 구동 부품이라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찾아봤더니, 자, 5조 원대란 거죠. 제가 아까 매출액 한번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22년도에 연매출이 1조 5천억 원, 그리고 2021
1년도에 1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매출액이 그랬습니다. 근데 5조 원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자, 살펴봤더니 자, 폭스바겐의 1년에 50만 대 1년에 50만 대 기준으로 5년 기준으로 5조 원입니다. 자, 5년 기준으로 5조 원이면은 1년 기준 얼마죠? 1년 기준이면 1조 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존에 폭스바겐 수주받는 거 빼고 기존에는 1조 3천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대 매출액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떵 하니 1조 원대 갑자기 수주가 확 늘어났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거의 한 60-70% 많으면 80% 그 정도 매출이 갑자기 성장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배터리 관련돼 가지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전기차에 배터리가 어느 정도 매출액이 나오느냐 그 퍼센트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조금 회사 차마다 조금 다른데 조금 약한 데는 한 30%, 조금 많은 데는 한 50% 됩니다. 차 가격에 그만큼 매출액이 차지한다는 거죠. 상당히 고가라는 겁니다. 고가. 배터리가 조금 이제 대형차, 좀 그런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차지하고 포지션 매출액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라 하죠? 그 가격 대비, 부품 가격 대비, 그래서 30에서 50%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업이익률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배터리, 아까 계속 의장 부품만 얘기했잖아요. 의장 부품만 얘기했는데 이번에 나왔던 이슈는 폭스바겐 관련된 자동차 배터리, 즉 구동 부품 쪽에서 제품의 수주가 나왔다.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면 폭스바겐이 아니라 뭐 GM이라든지 아니면 좀 뭐 BMW라든지 그런 데 나왔으면 조금 더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죠. 자, 폭스바겐한테 수주를 받고 그 다음에 또 모르죠. GM한테 받을 수도 있고 BMW도 받을 수도 있고 모르는데 아무튼 첫 술은 첫 발은 일단 디디기 시작했다.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재료까지 말씀드렸고 추세적으로는 차트 추세는 RSI는 35.5입니다. 그래서 과열구간 70까지는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차트 추세는 30 부근에 사서 70 부근에 팔라고 하겠습니다. 현재는 35.5면은 30 부근이죠. 35.5는 지금은 팔아야 될 때가 아니라 살 때란 거죠. 그리고 수급주세의 머니플로 인덱스는 42.3입니다. 과열관념 80까지는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머니플로 인덱스는 20 부근에 사서 80 부근에 팔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차트 추세는 상승 추세가 좀 많이 남아 있고 수급 추세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차트 추세는 현재는 팔아야 될 상황이 아니라 사야 될 상황이라는 거죠. 30 부근에 사서 70 부근에 팔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머니플로 인덱스는 20 부근에 사서 80 부근에 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은 6,200원, 하단은 5,400원 되겠습니다. 저항대는 6,200원, 지지대는 4,600원 되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하고 저항대가 똑같네요. 예, 참고적으로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보조 지표가 되겠고요. 저항대하고 지지대 같은 경우는 추수기에 주간이 들어갔다는 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 객관적으로나 자, 주관적으로나 6,200원대가 상당히 중요하네요. 6,200원대 꼭 참고하시고요. 저는 지지대를 4,600원을 보고 있고, 자, 볼린저 밴드에서는 5,400원을 보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덕양산업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